안녕하세요. 셀링포인트 디렉터 하정현입니다. 오늘은 잘 팔리는 것들의 비밀 2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퍼스널 브랜딩이 무엇인지,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이 추구해야 될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나의 브랜드를 찾을 수 있고 나의 브랜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기본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건 제가 드림 팔레트라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만들었던 커리큘럼인데요. 총 5주 동안 자신의 브랜드를 찾고 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갑니다. 첫 주차와 둘째 주차에는 나에 대한 데이터를 쌓는 시간을 가져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거에 관심 있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나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요. 3주차에는 외부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상품 가치가 어떤 세상에 어떻게 판매될 수 있을지,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찾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4주차에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목표하고 집중해서 만들어야 할 나의 브랜드의 컨셉과 슬로건, 그리고 브랜드 프로젝트와 콘텐츠를 결정을 합니다. 마지막 주에는 그거를 실행을 하죠. 그러면 1주차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주차에는 내가 내 인생에 어디에 깃발을 꽂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가치관을 찾는 거죠. 내가 일해서 정말 성공을 할 건지, 아니면 정말 안온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지, 아니면 평생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 건지 등등,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 삶의 그런 모양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져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제대로 분석을 해두면 일관성 있고 사람들에게 효율성 있게 그런 내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지금 하나하나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내가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에 어떤 걸 우선순위에 두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친구가 너무 힘들다면서 만나자고 해요. 그러면 나는 일을 선택하나요? 아니면 친구를 만나나요? 혹은 일을 해야 되는데 연애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연애를 위해서 시간을 더 쏟나요? 아니면 일에 집중을 하나요? 그런 선택의 순간에서 내가 더 중요시 생각하는 거, 더 시간을 쏟는 게 나에게 중요한 삶의 가치관이 됩니다. 그건 물론 살아가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현재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느끼는 부정 감정을 해석하는 겁니다. 질투나 이런 분노 같은 감정을 사람들이 느끼면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낄까 하면서 자책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그 감정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너무 질투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칭찬도 많이 받고 인정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을 해요. 그런 것들이 부러워요. 그러면 질투난다고 멀리 할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꼭 붙어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질투나는 대상에게서. 왜냐면 그게 내가 바라는 바이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약간 무뚝뚝하고, 지금도 물론 그런 게 있지만 무뚝뚝하고 약간 내 표현을 잘 못하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너무 그런 걸 잘하는 친구들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애교도 많고 자기 표현도 확실하게 하고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분명하게 아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배우고 많이 연구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지금은 좀 닮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 해석해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걸 욕망하는지를 찾아보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스윗스팟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비스타의 드림 브랜딩 콘텐츠를 만들고 계시는 김인숙 대표님께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스윗스팟이라는 건
야구공이나 골프공에 살짝만 쳐도 휘잉 하고 홈런이 날아가는 그런 지점을 말해요. 일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가치 있는 일, 이 일의 공통점이 부분이 바로 스위스팟인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좋아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자꾸 관심이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꾸 보게 되는 영상이나 자꾸 보게 되는 책, 자꾸 검색하게 되는 것들,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들, 이런 것들의 경향성을 살펴보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꾸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잘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굳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아닌데 왠지 내가 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남들보다 빨리빨리 해내는 일들 있잖아요. 그게 내가 잘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가치 있는 일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해결하고 고치고 싶은 일입니다.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내가 고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내 마음이 아픈 건 무엇인지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게 나의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경우에는 남들보다 오랜 시간을 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오랜 시간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일을 잘하게 될 확률이 높아서 유리해지는 거고요. 잘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빨리 그런 특정 역지값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작 돈으로 바뀌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 되고 나에게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조화를 잘 이뤄가면서 하나하나씩 해나갈 때 우리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런 내가 쌓아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내 꿈의 경제적 가치를 찾는 건데요. 외부적인 분석을 합니다. 내 고객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 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그 문제 해결 능력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이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로 그걸 어떻게 해결해주고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 꿈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MU에서,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에서 클라이언트로 같이 일을 했던 로운드리라는 회사입니다. 로운드리라는 회사는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업체예요. 근데 이거를 엄마에게 선물을 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되게 깔끔 떨거든요. 깔끔 떠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너무 귀찮으니까 음식하는 것도 막 귀찮고 무기력해지고 그랬는데, 이 로운드리를 설치하고 나서 너무 막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그런 뭐랄까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요리를 되게 막 즐겁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이 제품이. 그래서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하면 고객이 감동하고 자발적인 후기가 남겨지고 소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엄청 많이 소개를 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타겟해야 되는 고객이 누군지를 결정하고 나서 내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지, 어떠한 브랜드 페르소나를 만들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그 만화 미생을 그리신 만화가 윤태호 씨의 어쩌다 어른이라는 강연을 보고 제가 착안을 한 건데요. 이분이 야구 만화를 그릴 때 야구에는 9명의 선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애니어그램이라는 성격 분석 툴 역시도 9가지 유형으로 성격을 나눠요. 그래서 이거를 다 1번 유형부터 9번 유형까지를 그 캐릭터마다 다 이제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는 이런 유형이니까 뭐 7번 유형은 되게 이것저것 하는 거 다재다능하고 즐거움, 쾌활하고 이런 유형이니까 이러한 얘기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캐릭터 설정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코칭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 고유한 성품 있잖아요. 만들어진 성격 말고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을 좀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부분이 매력이 있을 거다라는 걸 결정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애니어그램 유형에 맞춰서 브랜드 성격을 결정을 하고요. 그에 맞게 핵심 키워드도 정하고 말과 행동, 그래서 콘텐츠와 프로젝트를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제가 드림 팔레트 1기로 같이 코칭을 했던 분인데 자신의 공간을 되게 단란하게 따뜻하게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커피도 나누고 베이킹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하면서 그 공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단란한 공간을 제시하면서 위로를 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애니어그램 5번과 9번이 강한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 자체가 사색적이고 위안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네이밍이 공간 단란이라고 결정이 되었고 이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사진 업로드 그리고 홈베이킹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탐색하고 외부 분석을 하신 다음에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브랜드 페르소나를 결정하시고 그에 맞는 콘텐츠와 프로젝트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세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네, 오늘 잘 팔리는 것들의 비밀 2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